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평생 알아가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베베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네요. 더운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13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이 중국을 접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이 한국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이신데, 그때는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약자죠. 중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중국이라는 말을 어디다 썼냐면, 예전에는 이제 자유중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제 타이완, 대만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이제 냉전 시대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많이 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중공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는요, 우리가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것과 조금이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느낌이 비슷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잡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나라 사회. 그것을 이제 반공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건 일단 듣는 순간 피하는 그런 정서가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일을 저는 이제 전공으로 하고 이거를 지금 현업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1975년에서 76년생 요때 이전에 태어나신 한국분들은요, 이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때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박자감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극소수였습니다. 절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뭐 관심도 없고 중국 뭐 공산당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공산주의 세력화 하는 시각이 강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 접하기는 뭘 접하겠어요. 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1990년대 이전까지의 모습이라면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상황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출 교역국이 중국이에요. 그 얘기는 중국을 통해서 한국 GDP의 한 4분의 1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국을 전혀 모르겠다, 중국하고 접촉하지 않겠다 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초등학생들 이제 교육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새 한국의 초등학생들은요, 진짜 웬만한 중국어 몇 마디나 하더라고요. 저 이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88 올림픽 할 때 각 나라별로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외우는 게 그때 유행이었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데, 그때 이제 중국은 니하오마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재밌게 한다고 니하마, 그래서 뭐 내가 하마라고 뭐 이런 유치한 그런 농담하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막 성조까지 제대로 배워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근데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제 여동생조차 기본적인 중국어는 할 줄 알아요. 니하오 이거랑 그 다음에 니하오 这是我的名片 요거 교과서에서 나온 말, 이게 제 명함입니다. 명함도 없는데 그 말은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뭐 말 좀 기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这是我的名片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요, 중국어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중국어는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전혀 접할 일이 없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이 1단계는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접하게 돼 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애들 교육할 때, 유치원 자녀, 초등학생 자녀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은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엄마 아빠도 중국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일단 중요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어와 관련된 거를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치면서도 엄마 아빠도 중국에 대해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혐오감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지금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조금씩 중국을 접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 3, 40대 이하로 나이층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상 뭐 99.9%다 해당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요것은 이제 뭐 중국산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드라마, 영화, 심지어 뭐 중국 주식, 펀드 등등 여행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중국하고 다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방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미지화되고 경험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제각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경험이 상처로 남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대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판관 포청천이라고 바오칭티엔 그 있거든요. 그 유명한 노래도 이제 카이펑교 그 바오칭티엔 예명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우리 딱 들으면 노래방 가도 한국에 저기 나옵니다. 근데 이 포청천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전조라고 무술 잘하는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막 포청천 여기서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와, 좀 신기하다. 맨날 뭐 일본산 뭐 후레쉬맨 이런 거 보다가 이것도 날아다니고 멋있다.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중국 영화들이 홍콩에서 나오면서 뭐 동방불패, 황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 날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야, 이 중국 사람들은 날아다니는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 사는데 중국에 사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다리도 길고 막 잘생기고 막 돈 많은 재벌집이고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나도 한국 사람이다. 넌 한국 사람일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가보고 접하지 않으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이제 한국에 있을 적에 한국에서 중국집이라고 불러요. 관즈 중국집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면은 홀서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교분들이 하시는데 화샹이라고 써 있어요. 화교분들 하시는데 가면은 꼭 주문을 하면은 그거를 주방에다 전달할 때 중국말로 크게 외치세요. 이게 사실 중국 음식점들의 어떤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듣는 것이 참 즐거워요. 저는 일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교들은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장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 2개 주세요. 그러면 장면이가 뭐 큰 소리로 막 장면 양거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부르면은 주방에서 뭐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래, 내가 중국에 대해서 좀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조금씩 한국 국내에서 느꼈던 거죠. 자, 한편으로는 중국에 직접 가지 않는데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아버지세요. 2000년대 중국이 뜬다고 해서 중국 펀드에 아마 투자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영 신통치 않다 보니까 그 이후로 중국도 싫어하시고 펀드도 싫어하시는 이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일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 어떤 그 중국에 대해서 접촉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국과 가까이 가는 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제가 아는 어느 그 한국인 동생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혼자서 세계 곳곳을 여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중국 상하이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상하이에 혼자 여행하러 갔는데 그때 자기가 어찌어찌 그때 이제 지폐를 쓰던 때였어. 2000년대 중반에.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을 거슬러 받았는데 그 돈이 아마 가짜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거슬러 받은 돈을 다른 데 내니까 거기서 다 이거는 가짜 돈이니까 안 받는다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는 가짜 지폐를 갖다가 하는 문화는 없거든요. 안 좋은 문화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한테 이렇게 속이면서 가짜 지폐를 주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로. 이 친구가 자기도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이제 아마 50위안짜리 지폐였던 것 같은데 가짜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택시기사한테 돈을 내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줬는데 택시기사가 그걸 받고 바로 알아보더니 자기한테 막 심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하이 여행하는 내내 이 상하이고 뭐고 필요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난 싫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것도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건데 어떤 또 다른 한국인 동생이에요. 이 친구는 상하이의 부단다슈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이제 중국인 친구들이 생기겠죠.
친구 중에 하나가 고향이 절강성에 어디 뭐 작은 도시인가 봐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집에 꼭 놀러 와라. 이 친구가 진짜로 한번 놀러가 봤답니다. 약간 조금 시골특이한 곳이었대요. 아주 한 이틀 정도 거기 머물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체험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네 집이 대가족이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나봐요. 이제 떠나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찍자. 자기가 디카를 꺼냈대요. 그래서 다 같이 사진이나 한번 찍자고. 자기는 뭐 이러면서 하나 찍으려고 그랬겠죠. 난리가 나, 그 집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다 몇 시까지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더니 다들 막 정장 빼입고 막 그 집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결혼식 우리 뒤에 뭐 이렇게 다 같이 친척들 찍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참 순박하다 이런 느끼면서 사진을 아주 정식으로 자기가 하나를 찍었다 뭐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마 2000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흑룡강성에 이 무단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집주인 한중 아저씨께서 우창담이라고, 그때는 이제 우창담이가 진짜 우창담이 얼마 없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우창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중국 그 청나라 황제가 먹던 그 쌀인 겁니다. 우리나라 2000쌀보다 더 좋은 쌀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냐. 그 아저씨가 기분이 좋아서 그 지아오즈, 그 중국 그 만두, 교자 그거를 만드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아저씨가 여기서 맛있냐, 맛있다, 더 먹어라, 맛있냐, 맛있다, 더 먹어. 중국에서는 맛있다고 하우츠, 나니 또츠디알, 그냥 이게 그냥 의뢰하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또츠라고 그러니까 더 먹으라는 줄 알고 또 막 먹다가 얘가 체해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접하면서 크고 작은 체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좋은 체험도 있을 거고 기억하기 싫은 안 좋은 체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단계가 있더라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정의는 못하겠는데 여하튼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남는 거예요. 이건 1단계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2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단계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주변 인식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참고로 중국이 나쁘다는 인식이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자, 보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2단계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요, 느낌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있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때문에 뭐 이렇다, 중국이 이렇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렵고 중국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뒷담화류가 많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중국 때문에 뭐가 이렇다, 중국이 이래서 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게 많아요. 아니면 뭐 정부 때문에 이렇다, 뭐 다 기본 맥락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듣기는 어렵고 중국을 그냥 돈만 많은 북한이다, 아니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중국의 모습과 무관하게 뭔가 이미지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에 힘을 실는 대로 이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기억이 났던 게 2000년대 이제 2010년이 조금 안 됐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주전을 하다가 이제 귀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화를 받는데 중국에서 이제 전화하는 습관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크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이분이 하는 중국어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중국어가 내가 좀 더 크게 말하면 중국어를 잘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내가 뭘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분은 한국 사람들 그 사무실에서 막 크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참다 어떤 비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중국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다.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 요것도 이제 인식이 이제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중국이 뭐 어떻다, 중국이 이런 곳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서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3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3단계는 대부분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3단계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필터링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경우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중국 브런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국 사업이 잘 될 때는 그걸 다 자기 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중국 협력사나 여기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말보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중국 사회가 이렇고 중국 사람이 뭐 사기를 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시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단계가 들어가면은 주변에서 중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식의 어떤 압력이랄까요?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만약에 지금 그 단계에 계시다면 꼭 하나 명심을 하셨으면 좋은 게 있어요. 중국을 비판하거나 까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명심. 그 사람들은 중국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갖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파워 중에 이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있어요. 문화 관련된 거고 미국이 하면은 다 뭐 좋아 보여요. 그런 거를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하거든요.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믿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일단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중국을 알아가는 과정 13가지 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국을 알아가시는 단계이고 특히 이제 1, 2, 3단계 중에 한 단계에 속하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어떤 중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